중국이 지금 군부의 부패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핵미사일을 포함한 전략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의 수뇌부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 인사는 자살설까지 나돌면서 어찌 보면 친강정 외교부장의 실종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혼돈에 빠진 중국 군부를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8일 중국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인민해방군 로켓군 전 현직 고위 장성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감찰위원회는 로켓군 현 사령관인 리차오 상장 그리고 그의 전현직 부관인 장전중 로켓군 부사령관 그의 후임인 류광빈 현 부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로켓군은 중국군 핵탄두를 유지하고 배치하는 핵자산의 중심에 있고 대만 압박의 선봉에 선 부대라는 점에서 특히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힘을 실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숙청설이 나돈 것은 지난 5월 하순부터입니다. 홍콩의 명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에는 현 로켓군 사령관인 리차오 상장까지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끌려갔다는 소식이 이 해군사령부 중샤오 그러니까 중령 출신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야오청 트위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에 미국으로 망명한 야오청은 리차오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인데 중국군 내부 정보가 미국에 흘러간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명보도 리차오 사령관이 6월 말에 로켓군 진급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체포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중에 리차오는 2015년 창설된 로켓군의 세 번째 사령관으로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205명으로 구성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도 뽑혔습니다. 한마디로 로켓군의 대외적인 얼굴 중에 한 명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2009년 국경절 열병식 그리고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 열병식에서 잇따라 군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로켓군 장성들에 대한 조사는 지난 3월 웨이펑허 국방부장 장관급이죠. 이 국방부장의 퇴임 얼마 뒤에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웨이펑허는 이 로켓군 초대 사령관이자 로켓군 출신 첫 국방부장입니다. 그가 2018년 국방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미국에 맞선 미사일 전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자 시 주석의 로켓군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단행한 첫 장성 인사에서 상장으로 승진할 정도로 시진핑의 친위 세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켓군 전신인 제2포병부대의 일반 병사로 시작해서 상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로켓군의 거의 모든 고위 장성은 승진 전까지 좋은 평판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베이징의 본부로 이동한 후에 방위산업업체들과 더 많이 교류하게 되면서 부도덕해졌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에 관례를 깨는 3기 당 지도자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국이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국의 핵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거의 60년 동안의 개발 끝에 중국의 핵 능력은 크게 확장되었고 공중, 지상, 해상 기반 전달 시스템이 모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당연히 이 로켓군의 유상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부대 내에 부패도 스며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6일 중국 로켓군 부사령관인 우고화 중장이 베이징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우고화가 진짜 자살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고화는 전자정보 수집과 사이버전 등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기술정찰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인에 대해서 대만 인터넷 매체인 뉴톡은 중국군은 내부에 우고화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통보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날 중국 인터넷 매체인 펑파이가
우구화의 친척과 친구들을 취재한 결과라 그러면서 이 우구화가 병으로 숨졌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고 지난 4일 베이징에서 향년 66세로 숨졌다 하는 것이 펑파이의 보도 내용입니다. 다만 무슨 병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혹을 키운 것은 펑파이는 이 사건을 보도한 후에 몇 시간 뒤에 이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또 다른 사건으로 중국 군부의 부패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지난 7월 13일 통신정보와 첩보, 전자전 등을 총괄하는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사령관인 쥐관성 상장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런 중국 군부의 숙청 사건은 중국 내에서는 전혀 보도도 되지 않고 중국군 역시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국 내부 소식에 정통한 홍콩 명보라든지 중국 군부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이 계속 보도하는 것으로 봐서 가짜뉴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군부에 대한 부패 수사 관련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로켓군을 겨냥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부패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치적 문제 혹은 기밀 누설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 공군대학 산하의 중국 우주항공연구소가 펴낸 255쪽 분량의 방대한 중국 로켓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로켓군 조직 구성, 그리고 각급 부대 지휘관과 주요 간부의 이름, 사진, 로켓군 기지 위치, 배치된 미사일 종류와 전력 평가 등 이런 위성 사진만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고급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야오청 전 중국 해군 중령은 이런 수준의 전면적인 정보는 하급 간부들로부터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의 기밀이 유출된 경우에 대한 조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는 것은 최근 숙청설이 나도는 고위 장성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정보와 첩보, 통신 분야에서 주로 일한 인사들이라는 점입니다.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우거화 중장은 전자정보 수집, 사이버전 등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부 기술정찰부 부장을 지냈고요. 쥐관성 전략지원부대 사령관도 같은 부에 부부장 경력이 있습니다. 장전중 중장은 지우찬, 시창, 원창 위성 발사기지의 책임자 등으로 일을 했고 류광빈 중장도 레이더와 전자 시스템 등의 개발을 맡아온 전문가입니다. 또한 루이차오 로켓군 사령관도 일선 로켓군 부대장으로 성장해온 인물이지만 미국 유학 중인 아들 문제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과학자와 기술자, 정보 수집 전문가 출신의 고위 장성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이들이 부패 문제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사실은 로켓군 내부 정보가 미국에 새나간 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미 공군의 한 보고서가 중국 전략미사일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이들 로켓군 부대의 인사 문제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 부대가 이 육해공군과 함께 중국 5대 군종을 이루는 핵심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중국 건군절에 맞춰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통해 이들로 인한 로켓군의 공백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겠나는 추정도 나옵니다. 와이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